이제 선고일이 87일 남았습니다. 흔히들 마이너스 87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선거 날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둘러싸고 복마전 소리를 듣고 또 진흙탕 싸움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아니 야당 쪽에서는 늘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부,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또 맹비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재판을 그야말로 엿장수 엿가락 늘리듯이 마음대로 재판을 하다가 사표를 내던진 강태규 판사였던가요? 정말 이제는 사법 정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가 됐습니다. 너도 나도 다 소나 개나 다 정치판을 넘들고 넘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검찰에서도 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들이 한 둘씩 사직을 하면서 밖에서 바라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지요.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참에 나도 한번 배지 달아보고 내가 약점으로 검찰로서 약점으로 문재인 아래에서 약점을 보였던 것을 이재명의 방탄 옷 입듯이 나도 한번 피해보자 그런 속셈을 갖고서 사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한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 옷도 입고 인기도 끌어보자 그래서 사표를 내고 선거판에 나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너도 나도 다 나서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라고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의 학교 후배죠. 대학교 후배인 문재인 덕에 벼락 출세를 한 출세의 맛을 제대로 본 이성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서울중앙지검장에서 하루아침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다가 총선에 출마한다라는 소리와 함께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진로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 누가 탓하고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러나 이성윤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내내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별 혐의를 찾지 못하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몇 차례 건의를 했었지만은 한마디로 이성윤은 뭉개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특검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다시 국민적인 관심, 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다도 이 특검으로 선거를 덮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되겠죠. 쟁점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이성윤이가 선거판에 나오겠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니까 싫든 좋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디까지 검증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성윤이가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선거에서 공천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당신들이 비어있는 물론 지금은 진보당에서 이상직이 맡고 있던 그 자리를 보선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총선거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탈환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천에 임하고 있는데 너도 나도 이 자리가 탐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윤이가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성윤이 지난 9일자로 전주교육대학교 전주교대라고 하죠. 북토크 행사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성윤이가 아주 맹렬하게 윤석열 정부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비난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한마디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윤은 이번 토크 행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에 탈탈 털었느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한 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다, 분통을 터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성윤은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때에 윤석열 총장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검사들은 총장이 인사권이 있고 실질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총장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중앙지검 시절에 도이치모터 사건 등 중심에서 그 사건을 수사한 것은, 지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이치모터 사건만 놓고 본다면은 자기가 초기에 수사를 지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것을 빼놓고 하는 얘기다. 참 뼈 있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역 건물에서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고 중앙검사장인 나로서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없었다. 대검에서 수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급 직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도 수사비를 넉넉하게 줄 수가 없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있었지 않는가, 추미애가 총장 수사 지휘 배제를 실시했었는데 당신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냐, 총장은 수사 지휘 배제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건 검찰 실무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얘기다, 이러면서 자기는 억울하게,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피가 솟구치는 그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중앙지검장이라면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부서 아닙니까? 부서장으로서는 너무나도 당당하지 못한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성윤은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성윤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과 함께 양평 고속도로를 모두 아우르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특검의 본래 취지,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 특검의 취지와는 다르게 확대 해석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성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이 만약 성공을 했다면 지금 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에도 윤석열 정권이 있는데 그들이 전두환 하나회와 비견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윤은 윤석열이 뻔뻔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서 이건 정말 아니다,
잘못을 희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직서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에 적극적인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주 의 지역이 무주 공산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진보당에서 그 당시에는 이상직이 물러나면서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 선거가 이번에 4월 달에 열리게 된다면은 이 지역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최형재라는 전주을 예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략 공천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이성윤의 출마 자체를 부정하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아주 붙여버립니다. 또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했던 양경숙, 지금은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이상직이가 공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열심히 공을 들여왔었죠. 양경숙 2021년부터 벌써 한 3년 동안 그 지역에 공을 들여왔었는데 양경숙이 하는 얘기는 더욱더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모 씨는 민주당의 영입 대상 자체로 거론된 적도 없었고 호남에서 전략 공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꽂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절대 승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형재 씨나 또 양경숙 비례대표 의원도 이모 씨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성윤을 직접 대고하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서 정치 행보에 나선 이성윤을 직접 비난하는 것이죠. 이성윤 법무연수원 위원은 여권과 검찰에 대한 공세가 집중될 뿐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는 북 콘서트 자리에서는 그 회피하고 있었지만은 간혹가다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사단이 나라를 해치고 있는 거고 조만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사단이 나라를 해치고 있고 조만간 정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숨은 속내를 밝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겠다,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벌써부터 사방에서 강한 견제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지역에서 민주당 안에서의 공천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막강한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이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성윤 연수위원이 참 못나고 찌질하다. 그래도 일국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면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력이 없는 무능한 검사로 일단은 평이 나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선배를 잘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 학교 선배인 문재인을 만나서 출세에 가도 벼락 출세를 했던 것으로
만족을 했어야지요. 이성윤 자체도 지금 형사 고발된 상태 아닙니까? 황은호와 똑같은 입장인데 대법원에서 일단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에서 이성윤도 황운하처럼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재명처럼 내가 검찰에 고발이 되고 법정에 서더라도 방탄 옷은 반드시 챙겨 입어야 되겠다라는 속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 공천 운운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사내라고 한다면은 아니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가서 소리를 죽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당시에 당당했다라면은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아무 얘기 없다가 총선에 나와서 공천을 받을 쯤 되니까 자기의 소리를 낸다는 것은 비겁한 사람이죠. 지금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적격자를 따지는 것이 89명이 됐다고 합니다. 면면히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을 달았다고 하더군요. 별을 달았다는 것은 형사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라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 대장이 누굽니까? 이재명도 별 4개를 달았습니다. 사성 장군입니다. 그런데 적격 통과를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적격하다고 하니까 뭐 인정을 해야 하지요. 나머지는 국민들의 심판의 몫이니까. 아무튼 사성 장군 별이 4개인 이재명도 적격 통과를 했고 노웅래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통과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성윤인들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나 정도면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켜봐야죠. 그러기 때문에 다가오는 87일 남았잖아요. 총선거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른 정치인이 정말 필요할 이때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30년 전에 우리 정치가 부패하고 사류라고 폄하했었는데 폄하 정도가 아닙니다. 사류는 아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류가 아니라 이것은 폐품이지요. 쓰레기만도 못한 그러한 폐품들인데 폐품을 고쳐 쓸 수가 있겠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4월 10일 87일 남았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